세계 감리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2018 WMC 대의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열린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분위기와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퀴어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 맞은편에서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영성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132개국 80개 회원 교회가 소속된 세계감리교 협의회의 대의원 회의가 광림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화합에 앞장서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던 대의원 회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We pray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will bring forth true peace to Korean Peninsula. 세계 감리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감리교 협의회인 WMC 대의원 회의가 한국에선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대의원 포함 35개국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WMC에서 세계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화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계 감리교 협의회 박종천 회장은 남북 분단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oly word of God, I say to you, stand up! Stand up, Korea! Stand up, people called Methodists! Stand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Take up this cross in love, in faith, and in hope.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남북 평화 분위기가 통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세계 감리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통일로 이어지기를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세계 감리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WMC는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에게 세계 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예루살렘 기사단 훈장을 수여하고 WMC 명예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첫날 만찬에서 환영사를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세계 감리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의선 침목으로 쓰였던 나무와 38선 동부전선 철책으로 쓰였던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WMC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18 WMC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개최를 반대했던 퀴어 문화축제. 국민적 우려에도 어김없이 서울시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 축제는 105개 단체의 부스 행사와 문화공연,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부스 행사나 공연에 선정적인 요소는 줄었지만 버젓이 성인용품을 팔거나 자극적인 포스터를 비치한 일부 부스가 운영돼 논란의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공연 후에는 퀴어 인권을 지지하는 레인보우 라이더스를 선두로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한때 퀴어 문화축제 반대자들이 퍼레이드 코스를 막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진행될 텐데요. 참가자들의 선정적인 의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제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 모습이 선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이 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한데 저런 퍼레이드를 구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 범위 밖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좀 외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외설적이고 문란하여서 이게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눈살도 굉장히 찌푸리고 좀 풍기문란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회째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올해도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는 시민 우려와 선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퀴어 축제 현장 건너편인 대한문 앞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 선정적인 공연과 퍼레이드로 절정에 달한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 여기에 맞서 서울광장 맞은편 대한문 광장에서는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를 망친다며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회가 시작되는 오후 1시쯤에는 만여 명이 넘게 운집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동성애는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질병으로 황폐화시켜 심각한 사회비용 폭증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퀴어 축제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폄하하지 않는다며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회는 결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모임이지 동성애자들을 폄하하고 반대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품고 살아가고 치유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온 목회자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동성애 조장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성소수자들을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성애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우리 지금 사회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서울시청에게 우리의 뜻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성애 조장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나라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건강한 가정과 생명 존중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문 광장에서 출발한 퍼레이드는 숭례문을 돌아 시청과 광화문 일대 등 약 4km의 구간을 행진하며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전도대회와 홀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홀리라이프, 건전신앙수호연대 등은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 대상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사명을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돼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한편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민들과 한국교회의 외침으로 뜨거웠습니다. CTS 뉴스 김인희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저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신앙을 위해서 여름 수련회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야 할까요? 유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하거나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말씀 통독을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가나안 정복, 예수님의 생애, 초대교회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해서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통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큐티 캠프 또한 유익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므로 책 속에 담겨진 보석같이 귀한 내용들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재미있게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독서 캠프 수련회,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성경 다이어트 캠프 등도 주목할 만한 수련회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시대에 가장 추구해야 할 성령 운동의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의식을 심어주고 또 우리 교단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결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올해 여름 교육 주제를 잡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의 여름 사역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성화의 과정, 성령 세례. 기성총회 교육국은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장을 통해 얻어지는 온전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예배, 성경 공부, 프로그램, 반목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결의 복음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많은 교회분들과 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가에 좀 초점을 두고 이번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속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영성을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민족 자결과 자주 독립을 위해 방방곡곡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었는데요. 자주 독립을 위한 불길은 약 한 달 뒤 강원도 양양에 전해졌습니다. 항일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양양교회를 홍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1901년 하디 선교사에 의해 동해안 중간 지점인 강원도 양양군에 양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설립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힘쓰고자 노력했던 양양교회. 1919년 민족 자결과 자주 독립을 위해 확산한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의 불길은 약 한 달 뒤 이곳 양양에 도달했고 4월 초순 양양 장터에서 거행됐습니다. 당시 양양교회 청년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거사 당일 일반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양양초등학교가 위치한 구결이 고개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역할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 때의 만세운동을 영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일 먼저 양양장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만세를 부른 게 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양 만세운동의 청년들이 그 주축이 된 그런 만세운동의 근거지가 되어져 있고 지금도 양양 지역에서 매년 3.1절만 되면 그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만세운동은 조화벽이란 인물이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화벽은 개성 호스톤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는 개성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곳으로 조화벽은 호송 결사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는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 한 부를 버섯목에 몰래 넣어 고향인 양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양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독립선언서 복사를 부탁하는 한편 몰래 태극기를 제작해 만세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참 그 조화벽이라는 여학생이 또 멀리 그 개성에 있는 호스턴 기독교계통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계기가 되어가서 만세운동이 됐지,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독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양양만세운동은 서울과 천안을 제외한 지방에선 가장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당시 양양군수가 보고한 전문 중 예수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일당이 진입한다고 한 내용은 이곳 만세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양양교회 교인이 담당했음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민족구국재단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후 많은 민족 지도자를 우리 교회가 배출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특별히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양양교회는 조화벽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화벽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정신적 자주감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교회 선교 역사는 척박한 땅 양양 지역을 신앙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석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는 현 목사 부총회장인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일심교회 강태구 목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등 총 3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인 가장축복교회 강희창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전 세계에 탁월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초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안산 샬롬교회에서 신다윗 사무총장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영적인 리더의 5대 자세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한규 총회장 대행은 귀한 성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레이스교회 문형준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4명의 목사 안수자들은 주님께 빚진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미국 얼라이언스 교단이 지난 4월에 설립한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등 국내 선결교단들과 협력하면서 선교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신사참배 80주년 우상숭배 회개운동을 위한 주요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신사참배를 주제로 발표한 한기부 대표회장 윤보환 감독은 신사참배 80년을 맞아 앞으로 어떤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기도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연합회개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교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임회장 임준식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한기총과 한기연 등 연합기관을 비롯해 각 교단의 실무진 파견을 요청했으며 윤보환 대표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신사참배 80년 천만 회개운동 본부를 조직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2018 제1회 북향민 성경캠프가 생터 성경사역원과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통일소망선교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터 성경사역원 북향민 디렉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는 통일을 기도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을 세우는 전략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이번 캠프는 구약성경 이야기와 창조와 진화론, 북한 지역 교회 부흥기 등 예비 북한 선교사가 배워야 할 다양한 신앙적, 성경적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불광동에 있는 팀 비전 센터에서 열립니다. 기아 대책이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구제와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에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과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장향희 대표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한국교회와 함께 영적, 육체적인 굶주림을 끝내기 위해 달려온 기아대책의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총 장향희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되고 땅끝까지 떡과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총 산하 교회들은 기아대책의 해외 아동 개발 사업과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기아대책의 구제와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963년부터 20년 넘게 광주 기독병원에서 치과 과장으로 헌신한 뉴스마 선교사가 지난 7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6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치과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뉴스마 선교사는 광주 지역에 치과대학을 설립하고 보건대학 치위생과를 개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광주 기독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무이촌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연평균 10,000명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등 대한민국 치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마 선교사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2시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정대현 목사입니다. 통합청 목사님으로서 1970년에 목산소를 받고 1978년도에 강원도 도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계교회는 광산촌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병원에 가서 그런 광산 회사에서 일하다 입원한 환자들, 또 일반 환자들 한 30여 명이 늘 입원 환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유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말쯤 되어서 석공병원, 그 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불환자란 사람들에게 그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요.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말이 되면은 밀가루 한 포씩 나눠주는 일인데 그 정도입니다. 원장님도 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밀가루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돈을 보내줘서 그 돈과 저희 교회 예산과 합해서 많은 밀가루를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원장 부인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와도 됩니까? 아유, 나오면 좋죠.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원장 부인이 교회를 나옵니다. 잘 나오더니 한 1년쯤 되니까 그 남편 되는 병원 원장도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희가 한 번도 교회를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을 안 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로서 이런 분에게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상당히 그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잘못한 일도 생각되지만 어쩌면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잘하지 않았나. 그냥 나오시오,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위문하는 일,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그 불우이웃 돕기 하는 일에 그런 곳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은 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진실하고 또 그 인품, 성품이 거룩하다. 그런 그 뉘앙스가 퍼지면은 대접을 잘 받고 존경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미디어 세미나가 지난 12일 송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CTS 경인방송과 개혁신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도사닷컴, 리틀송 뮤직의 박종호 대표, 그리고 김기배 한양대 특임 교수가 강사로 나서 SNS를 활용한 전도 전략과 스마트폰 영상 제작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4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선교와 전도를 위한 미디어 활용 방법과 목회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포항노회 은후회의 제32회기 7차 원래회가 포항 장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포항 장성교회 정현수 원로 목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며 인생 끝까지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 회계보고와 주요 안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난주에 진행된 동성애 행사와 이에 맞선 반대 국민대회 그리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CTS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동성애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행사는 주말 내내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이신 김원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동성애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이 국민들 약 21만 명이 이 청와대에 또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동성애 행사가 기어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열렸고요. 교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제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올해 동성애 행사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전보다는 선정성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가서 느낀 게 젊은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의 복장도 점점 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본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계속하면은 결국 청소년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계기를 만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윤리도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이걸 제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음량이 너무 컸습니다. 그 퀴어 축제 쪽에서 예. 너무 높아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반대 국민대회를 조금 제압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퀴어 축제 참가자들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주변 상권이라든지 뭐 주변 시민들도 상당히 큰 불편을 겪었겠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약간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그 데시벨이 보면은 그 밤에는 좀 낮아져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나와서 그거는 좀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서울시청 광장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제지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음향 관련한 문제점 말고도 동성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약간 음란성 있는 행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제한을 가해서 자기들끼리 행사라는 것은 좀 신뢰해서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광장 조례도 이렇게 음란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준수해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동성애 행사, 일명 퀴어 문화축제라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봤고 또 대한문 앞에서는요,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반대 국민대회가 또 함께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만여 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회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전국에서 버스들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왔고요. 또 제가 퍼레이드를 했는데 퍼레이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정말 그 길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도 아주 즐겁게 해서 저쪽 진영은 한 7시 반에 끝났는데 우리는 8시 반, 한 1시간 이후에 축제 모임을 아주 즐겁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불 집회를 놨는데 오히려 이제 더 뜨겁게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동성애자들이 이 매해 행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점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 점인데요. 이 부분에도 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 이렇게 그것이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할 수 있는 권리, 죄를 지을 권리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걸 또 혐오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일반 언론들이 다 그거를 혐오라고 자꾸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일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또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걸 왜 폐지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무부가 만들지만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그 안에 독소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등재한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인권 교육을 시키겠다. 아무튼 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법무부 앞에 텐트 치고 거기서 숙식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고 불리는
것의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에 근거한 성평등 정책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NAP가 동성애가 확산되는데 어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성평등이라는 게 젠더 평등이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성, 자기가 생각하는 성입니다. 이 양성평등은 이제 생물학적 성인 반면에 성평등은 이제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50까지, 70까지의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물학적인 남자도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고요. 스포츠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해지거든요. 실제로 성평등 사회가 된 서구를 보면은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불러달라 할 때 여자라고 안 불러주면 이제 벌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쓰고요.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까지 뺏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혼,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 안에는 교수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이제 독소 조항이 있고 예를 들면 성평등이 들어있다거나 포괄적 차별금지, 뭐 성소수자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단어를 다 사전에 등재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독소 조항이 있고 이런 게 폐지가 되지 않으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지금 방금 언급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이걸 알고 있는지. 그 인식의 어떤 그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기본 계획을?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지 않은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작년에도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헌법 안에 있는 양성평등, 36조에 있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 할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달에 해산하면서 자기들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헌법학자들하고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도 이미 갔다 그랬고요. 또 이 동성애 단체들, 또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좀 진보성이 있는 여성단체도 보면은 이 성평등 안에는 성소자를 포함한 평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만큼은 자꾸 언어를 이렇게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 같다 이렇게 언어 전술을 써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바꾼 다음에 나중에 성평등이 이런 의미다 하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잘 알고 절대 성평등은 사용하지 말고 양성평등을 사용해달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용어 정리라든지 용어를 조금 쉽게 좀 바꾸는 거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평등 그냥 듣기에는 성평등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인권, 뭐 국가에서 인권을 뭐 이렇게 하는 계획이 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듣기에는 좀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용어를 정리한다거나 혹은 용어를 좀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이해를 돕는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용어 전술인데요. 보면은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들어올 때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적 지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도 이제 그때 딱 법안에 삽입하고 나서 나중에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포함한다. 그래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나중에 동성애 차별금지. 그래서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싹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그리고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차이점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 성평등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나중에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기부터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나 뭐 프랑스, 영국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제적인 그 개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좀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50몇 가지의 정치적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또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뭐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다 포함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글자 차이로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좀 폐지되도록 또 동성애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단합을 해서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뭐 면담 신청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딱 단합하고 물론 또 그 외에 양식 있는 모든 분들이 단합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걸 원한다고 청와대 또 법무부에 말을 하게 되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이런 정책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만약에 이걸 밀어붙인다면 그거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국의 이 내용을 퍼뜨릴 때 또 교회 차원에서 이걸 좀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것도 잘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요, 뭐 뉴스 같은 거를 봤을 때 보면 사실 이 동성애 행사가 행사를 다루는 뉴스를 보면 주가 동성애 행사고요. 반대는 약간 그 부수적으로 좀 다룬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디어를 봤을 때 동성애 행사가 주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 반대가 주가 된다면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지금 교수님께서 그 주장하시는 바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디어의 어떤 그 전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세우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 맞습니다. 전략 같은 이제 거. 언론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번에도 퀴어 축제도 보면 이거를 반반씩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모인 숫자도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약간 왜곡이 돼 있어요. 저쪽은 뭐 몇만 명이고 뭐 우리는 몇천 명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공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위해서는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언론사나 모든 공무원이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폐지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계시고 동성애 동성원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또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뭐 여태까지의 그 발자취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이제 완전히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청와대, 한 번은 법무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목요일 11시 반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지해달라. 아니면 적어도 독소조항은 삭제시켜달라 하고 이제 우리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염한섭 원장 두 사람이 이제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하는데 그걸 듣고 이제 이번에 여성분들이 또 삭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아마 두 사람의 여성이 그 민주당 앞에서 이제 삭발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는
혈서를 쓰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우리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이 얼마나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게 3가지 조직인데요. 하나는 목사님들 조직, 목회자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해야 되고 또 2번째로는 평신도, 특히 전문가들이면 더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조직,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면 한 50%가 동성애 기재하는 쪽으로 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딱 뭉쳐서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말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퀴어 축제할 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나이 든 사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조직과 또 평신도 조직, 목회자 조직 요 3가지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직을 잘 만들어서 계속 이걸 퍼뜨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무관심하거나 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가 요즘 너무 약해졌어요. 저는 기독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가 가장 무서운가 하면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동성애보다도 기독교가 약해졌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이런 독초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야성을 회복하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 동성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기런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